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보기기 20회 21번 문제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금지 행위를 위반한 계약공개사는 신고 대상이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금지 행위가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금지행위 모두 다 예를 들면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죠. 그 다음에 3번에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왔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2명이 오면 25만원씩 지급하는데 한 명이 40만원 받고 한 명이 10만원 받겠다고 하면 어차피 50만원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대로 주겠죠. 4번 했고요. 5번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우리 숫자 암기 프린트에 정리해놨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만약에 2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 업무정지 당하면 나머지 한 명은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개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개업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자, 3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투기조장이죠.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탈세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남는 게 없으니까 세금 안 낸다 하더라도.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 위반 행위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2번 실비 한도는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는데요. 중개대상물이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계속 기출문제에 나오니까 시험에는 나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출제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하죠.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이 주택이라도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에 1000분의 6이죠. 1000분의 6.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 최대 1000분의 6입니다. 매매는 1000분의 7이죠.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있습니다. 6개월 이하입니다. 가중하더라도. 개별 기준의 2분의 1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죠. 2번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할 수 있다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을. 그래서 X고 4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다. 소위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3년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그런 거 없죠?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5번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합니다. 다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